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히브리어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히브리어의 알파벳, 그리고 모음,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 글자를 보고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문법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히브리어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어느 어에 속하느냐? 여기 보면은 셈족어에 속한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가 되면서 이제 언어가 죽었다는 얘기죠. 일상에서 쓰이지 않아 발음과 해석의 착오가 생기므로 유대인 학자들, 마소라 학파들이 AD 7세기경 성경 본문의 정확한 발음과 해석을 목적으로 모음교를 만들었다. 이것을 마소라 모음교다. 그러니까 자음만 가지고 히브리어가 글자를 이뤘다는 거죠. 그 자음 안에 이제 모음으로 쓰이는 글자가 몇 개 있어서 그렇게 발음들을 하고 했는데 이제 후대 사람들이나 나중에 태어난 자손들은 히브리어를 뭐 제각기 읽는 거죠. 읽는 게 막 틀린 거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 아버지라 불리는 엘리에젤 벤 예후다는 리두니아 태생으로 1878년 의학 공부차 파리에 갔다가 자기 민족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에 1881년 이스라엘로 이주하여 히브리어 쓰기 운동과 함께 잡지와 사전 편집에 몰두했다. 이때 이오니즘 부활 1922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공식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독립 첫 수상은 다비드 벤 구리온이었다. 1967년 6월 5일 3차 6일 전쟁으로 영토를 넓혔다. 이런 그 간단한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해서 발전되었고 정착되었고 이제 잃어버렸던 언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언어. 그래서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히브리어는 성서 히브리어예요. 성서 히브리어.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언어라는 거죠. 그거하고 현대 그 회화하고 이스라엘에서 살기 위한 현대 히브리어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뭐 많은 부분에서 단어들이 비슷하고 하니까 뭐 히브리어를 좀 이스라엘에 살고 유학을 하겠다, 공부하겠다 그런 사람은 현대 히브리어를 도전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는 성서 히브리어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위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뭐 외우는 것도 암기하는 것도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 언어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서 언어는 딱 거기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이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로 파악만 하고 있다가 성경을 해석하면 돼요. 읽어 나가면 돼요.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 아주 쉬운 언어다. 막 영어처럼 자고 나면 새로운 언어가 생기고 막 그런 거 아니라 일단 성경에 갇혀져 있는 언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음, 그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면 히브리어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히브리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히브리어는 2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쉰과 쉰이 동시된다. 그러니까 요 왼쪽에 있는 신과 오른쪽에 있는 쉰 이거는 하나의 글자로 본다.
그 다음에 단어 끝에 올 때 변형되는 글자가 있다. 이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카프를 예를 들면 카프가 이렇게 쓰였다. 중간에. 그러면 이런 모양 그대로죠. 카프가. 그런데 요게 이렇게 끝에 쓰였잖아요. 이렇게 이쪽으로 히브리어는 이렇게 가니까 끝에 쓰였을 때는 요 카프가 이렇게 안 쓰고 길게 내려뜨리고 길게 내리고 여기다가 점을 두 개 딱 찍어주는 거죠. 여기 저기 점이 없는데 끝에 올 때 점을 두 개 찍어주는 거예요. 왜 점을 두 개 찍어주냐 하면은 여기 어떤 단어가 올 때 끝에 왔을 때 이렇게 놔두면 이 달렛하고 헷갈려요. 달렛하고 또 눈도 이제 끝에 가면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눈도 그러면 이게 눈인지 달렛 짧은 건지 카프가 길어진 건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카프가 길어진 거는 반드시 점을 두 개 찍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에 이런 모양을 보면 아, 이 카프의 꼬리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냐면 셋, 넷,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이거를 한번 살펴보는데 음, 캄, 네, 넷, 칠. 요 다섯 개를 어떻게 외우냐 하면 캄하면 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캄에. 이거는 네, 패, 치.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캄네패치. 그러면 요 다섯 글자가 캄네패치라는 글자인데 요 글자는 끝에 올 때는 모양이 바뀌더라. 요거는 중간이나 처음이나 중간에 올 때는 이 모양 그대로 가요. 그런데 끝에 올 때는 어, 아까 이 컵, 커프는 이렇게 바뀐다 그랬죠. 점 찍는다 그랬죠. 이 매미라고 하는 거가 중간에 올 때는 이렇게 약간 굴곡지죠. 매미. 이렇게. 근데 끝에 올 때는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미음자처럼 돼요. 이렇게. 끝에 올 때는 이게 바뀝니다. 끝에. 이걸 우리가 미형이라 그래요. 미형. 꼬리형. 예. 금대 패치를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해서 보면 감, 네, 네, 치. 자, 요런 글씨들이 끝에 올 적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가 원래는 이렇게 미음자가 정사각형처럼 바뀐다. 이 눈이 이렇게 생긴 건데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약간 꺾은 다음에 쭉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랑 되게 헷갈리겠죠? 여기가 약간 꺾어지면서 내려간 거는 눈, 기역자처럼 딱 돼서 나가는 거는 카프. 근데 그래서 여기 점을 꼭 찍어주는 거예요. 점이 없으면 눈이에요. 점이 있으면 카프고. 구별하기 위해서. 이 패도 길어지면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가 이렇게 돼요. 요거 길어진 거예요. 치자도 이렇게 Y자처럼 길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외울 적에 캄네 패치. 그래서 네, 패치. 이렇게 외우면 된다 이거죠. 자, 캄네 패치를 우리가 공부하고 왔고요. 그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단어 끝에 이 카프가 올 때 모음이 붙을 때 가슴에 붙인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끝에 올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점이 찍히는데 만약에 모음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안 붙이고 여기다가 붙인다 이거죠. 아, 이 아 발음을 써야 되는데 여기다 안 붙이고 여기다 붙인다 이거예요. 이 샤워는 아무것도 없다는 표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카프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 카프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점을 찍고 아 발음,
뭐, 애 발음, 뭐, 애 발음가 거의 없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보통 이제 아가 오거나 그러는데 이것도 못 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음 기호가 이 카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끝에 올 때 여기에 모음 기호가 들어간다. 아무것도 모음이 없을 때는 크 발음이죠. 크. 왜냐면 기억에다가 모음 못 만났으니까 을을 붙여야 된다 했죠. 크. 이렇게. 발음이 크로 발음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 거의 뭐 이거 아자 정도만 오는데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점, 모음이 올 땐 여기 붙는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은 여긴 잘 된 거고요. 두 번째 보면 세 개의 자음으로 어간을 이루며 그랬어요. 표의 문자이다. 그림에 의해서나 사물 형상을 그대로 베껴서 시각에 의해 사상, 뜻을 전달하는 문자. 우리나라의 상형 문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음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뭡니까? 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에 보면 여기 요 알렙은 황소다. 베트는 집이다. 김멜은 약대다. 달렛은 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상형 문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절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음절. 음절은 한 음절에는 완전한 모음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어 끝에부터 얼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티라고 불린다. 예를 들어서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샤마임이죠. 이것이 좀 더 크게 가지고 보면 자, 여기를 읽을 적에 여기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죠. 요거 발음이죠. 샤. 요거 마죠. 마. 요 발음이니까. 요거 이 발음이죠. 그다음에 마침 매미 왔죠? 임. 그러면 샤, 마, 임. 이렇게 소리가 나는 한 개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음절이라고 그래요. 한 음절, 한 음절, 한 음절. 그런데 이거를 음절할 적에는 끝에서부터 와요. 이게 끝에서부터. 얼티마. 두 번째 페널트. 그다음에 세 번째 안티 페널트. 그래서 헬로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음절을 찾는 것은. 그래서 1음절, 2음절, 3음절.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3음절이 기본이다. 3음절 이상의 단어는 헬라어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거나 앞에 전치사 뒤에 격성수로 인해서 변형되어 음절이 길어질 수도 있다. 헬라어는 길어진 거는 엄청 많죠? 그죠? 히브리어도 앞에 전치사나 접속사, 한정사가 붙고 뒤에 소망사 또는 성수로 인한 음절이 길어지는 것도 있다.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어, 중간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중간사 아직 안 배웠나요? 앞으로 배울 거예요. 이렇게 뭐가 붙어요. 단어 앞에. 그 다음에 뭐 미완료 할 적에 뭐 애가 붙다든가 이렇게 막 앞에가 뭐가 붙는다는 거죠. 끝에는 또 뭐 T가 붙는다든가 O가 붙는다든가 이렇게 막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서 이 모음의 체계가 변화가 일어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음절들이 길어진다. 길어지면 그래도 얼티마 페널트, 안티 페널트 그리고 나머지는 뭐 4음절, 5음절, 6음절 쭉 나가면 되는데 그것들은 따로 이름이 없어요. 그냥 요 세 개의 음절만 보고 나머지는 어, 더 있으면은 그냥
밑에서부터 위에서 더 음절이 남았으면은 그냥 4음절, 5음절, 6음절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표시할 필요 없어요. 3음절만 이렇게 알면 돼요. 음절이 세 개 정도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개음절과 폐음절이 있어요. 개음절과 폐음절은 뭐냐?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열린 음절이 개음절이죠. 열 개자, 소리음자, 맞이절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한글로 먼저 보면은 모음으로 끝나면은 개음절이에요.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그러면 가, 거, 고, 구, 자. 이거는 뭐냐면 자음하고 모음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거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건 개음절. 닫힌 음절이라고는 폐음절, 닫을 폐자 썼죠? 소리음자, 마디절자. 그러면 자음, 모음, 자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 침 있죠? 그다음에 숙,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졌죠? 이런 것들은 끝에가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닫혔다 이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소리를 내고 입이 닫아졌어요? 그러면 폐음절. 소리를 냈는데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입이 열려졌어요. 아, 버, 지, 다 열리죠? 그런데 식, 당, 이런 식으로 자음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폐음절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음절과 폐음절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에서는.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네 번째로는 약자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자음. 약자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매우 약한 자음이에요. 그래서 자음은 자음인데 약하다 이거예요. 약할 약자 써서.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맞서로 학자들이 모음을 쓰기 전에는 모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이 모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음으로도 사용했으며 자음의 세력이 약하여 앞뒤의 자음에 의해 동화 내지는 침묵한다. 동화는 스며드는 걸 얘기하죠. 거기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 합쳐지는 거, 동화. 침묵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침묵 자음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자음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는 뭐예요? 바부죠, 바부. 바부. 그다음에 요거는 요두. 요거는 뭐예요? 해. 요거는 뭐예요? 알렙. 그러니까 바부, 요두, 해, 알렙. 요게 있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자음은 단어 끝이나 음절 끝에서 종종 침묵하며 개음절을 만든다. 그렇겠죠? 약자음이니까 이게 끝에 붙으면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모음처럼 쓰여가지고 개음절이 돼요. 개음절. 아까 모음으로 끝나면 개음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이런 자음이지만 모음처럼 끝났다고 해서 개음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알렙하고 알렙하고 해가 나올 때 모음이 없는 앞에 자음에게 자신의 모음을 넘겨주고 자신은 침묵한다. 그러니까 어떤 중간에 나와도 요게 발음이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중음 소실이라고 해요. 중음 소실. 그러니까 모음이 없는 앞에 자음에게 자신의 모음을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단어가 왔다 그러면 요게 소리가 안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음도 이 알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냥 메레이 시트 그러면 이게 있는데 거의 발음이 안 나고 지나가 버리죠. 이런 거를 중음 소실. 그러니까 있는데 소리가 안 난다. 음절이 소실됐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어와 성경 본문에는 모음 부호가 없는 구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대 히브리어죠. 옛날에. 그러니까 맞소라 학자들이 모음을 아직 쓰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런 자음들이 약자음들이 아 발음 아 역할을 한 거예요. 이런 것. 아.
요드, 이거는 이나 에 발음했고, 바브는 오 또는 우.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 오, 여기서 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밥, 오나 우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약자음인데 이 약자음은 모음으로 쓰였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 다겟이라는 게 있는데 다겟이는 날카롭다, 강하다. 이 다겟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겟이는 달렛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달렛이니까 우리 또 잊어버렸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달렛이니까 디귿. 요거 아 발음이죠? 아 발음. 요거 김멜이죠? 김멜이니까 기역. 요거 에 발음이죠? 에. 자, 요거 뭐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쉬가 되겠죠, 쉬. 그래서 다겟이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읽는 거에 어떤 자신감이 생기셨죠? 그대로 읽으면 되니까 배운 대로 의미이며 자음의 가운데에 찍는 점을 말한다 그랬어요. 자음에 아까도 여기에 있었죠? 달렛에 점이 딱 있었잖아요. 자음이죠. 김멜에도 점이 찍히고 케에도 점이 찍히고 이렇게 이런 점들을 다겟이라 그래요. 다겟이. 그런데 이 다겟시에는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강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중점이 있고요. 다겟이 포르테. 이것은 다겟이 네네. 이 경강점은 뭐냐? 대부분의 히브리어 문자 가슴의 점을, 야, 이거 좀 뭐 와서 닿는데요? 가슴의 점을.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점을 찍어주기 때문에 가슴에 점을 가진다.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런 점을 다겟이라고 하며 그 점은 단어의 철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된다. 또 그 또한 모든 다겟이는 정확한 규칙이 있는데 이런 여섯 글자의 점을 가지는 거죠. 음절 시작할 적에 이거를 좀 따로 써볼게요. 어, 자, 요 배, 가, 드, 가, 배, 트 요렇게 나가는 거죠. 외울 적에 이 베가드 카페트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거 좀 재밌게 하면 배 깔고 카페트에 누워 카페트에 누워 이렇게 하면 좀 안 잊어버리겠죠. 배 깔고 카페트에 누워 베가드 베가드 카페트 이렇게 베가드 카페트 오른쪽으로 가니까 자 베가드 카페트를 왜 우리가 애워놓냐면 이 베가드 카페트가 처음에 오거나 음절 시작하거나 이것도 처음부터 결국은 음절 시작이죠. 이럴 때 가운데다가 점을 딱 찍는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 점을 찍어주는 거를 우리가 경강점이다 그래요. 경강점. 경강점. 그래서 이 경강점은 소리를 좀 발음을 부드럽게 해줘라. 이런 사인이에요. 그래서 발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발음에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그런데 점이 온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에 오느냐? 베가드 카페트에 온다. 베트, 김멜, 드죠? 이거 잘못, 내가 이거 선을 거부해가지고 헷갈렸어요. 이게 아니죠? 잠깐만요.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요게 아까 선을 그리는 바람에 이거죠? 글자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베가드 카페트, 베, 가, 드, 가,
페트. 그래서 요거는 베트가 되겠죠. 베트. 김멜. 김멜이라고도 하고, 달렛. 이거는 카페. 이거는 하브. 이렇게. 베트, 김멜, 달렛, 카프, 페, 타브. 그래서 애월적에는 배, 가, 드. 그리고 카, 페, 트. 배 깔고 카페트에 누워. 배가 드 카페트. 이렇게. 이런 거에는 다 음절 시작하거나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점을 찍어줘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카트 카페트로 암기하면 쉽게 만들어진 단어들이다. 이 문자들은 다계시를 가질 때마다 다계시를 가지지 않을 때 다르게 발음한다. 여섯 글자의 가슴에 찍는 점이며 어디 오느냐? 단어 초두, 음절 초두에 올 때 점을 찍어 발음하게 한다. 이 문자들로 시작되는 단어와 이 문자로 닫힌 음절 뒤에서 닫힌 음절 아까 뭐라 그랬죠? 폐음절이라고 그랬죠. 폐음절. 음절이 끝났으면 하나 음절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음절이 시작하죠. 그럴 때 이 다게시를 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베가트 요 세 글자에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베트가 있는데 점을 찍었다. 그러면 이거는 V인데 이거는 B 발음 정도. 김멜인데 GH 발음이라면 이걸 G 발음 정도로 딱 그 정확하게 그 발음이 딱 끊어지는 좀 약간 좀 센 발음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드러운 발음. 여기는 딱 그 발음, D 발음. 여기도 크, 이건 CH 발음. 큰데 크 발음이죠. 패죠. 이거 F 발음 좀 약간 부드럽죠. 이것도 부드럽고 이건 T 발음 정확히 그대로 나오고. 이런 발음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그냥 읽어도 이것 때문에 발음을 좀 이거 다르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좀 어려워지니까 발음은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히브리어를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겟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중점이라고 있는데 다겟이 포르테죠. 이 이중점은 뭐냐면 자음을 겹쳐서 사용하지 않으므로 중복의 표시로 점을 찍고 단모음 뒤에 오며 다겟이는 모음 다음엔 오지 않는다. 경강점. 그러니까 이중점인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다겟이 포르테가 이거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코프가 왔다. 이거는 코프니까 이 다게시 포르테가 아니죠. 아니, 그,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죠. 요거. 베가드 카페트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다음 2교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